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민주주의의 역사라는 미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향해서 양당이 나아가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트럼프 후보에 대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레이건 이후에 약 43년 만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민주주의라는 게 토론회가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게 지금 인류가 만들어낸 제도인데 좀 역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라겠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치 평론가들이 많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에서 이번에 일련의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예전에 있었고요. 그런 결과가 동정표가 결정을 하잖아요. 근소한 차이에서 이 동정표가 트럼프에게 감으로써 미국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끝났다는 지난 주말에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의 분석들을 살펴보면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2기 트럼프에서 나올 정책들은 1기 때 정책과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시장에 개장을 막상 하고 보니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심리를 좀 읽어주는 것 같죠. 첫 번째, 금리죠, 금리. 금리 차원에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오늘만 보면 일단 달러가 다시 강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과연 잡히겠느냐? 잡히지 않을 걸로 예상하는 학자들이 많죠. 지금 트럼프의 주 정책이 세금에서는 감세잖아요. 감세고, 또 하나는 재정 정책에서는 타이트한, 막 막힌 재정 정책이 아니라 느슨한. 그래서 재정 정책을 또 푼다면, 재정 정책을 강하게 압박하는, 프레스하지 않으니까 완만하게 한다면 또 이게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될 거고요. 이 감세와 더불어서 트럼프 정책이 또 하나 특징이 관세죠. 지금 이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나오고 있는 게 관세를 대거 올리겠다. 1기 때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거 올렸는데, 이번에는 중국보다는 유럽 쪽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지금 유럽이 관세 측면에서는 미국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벌써 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국과 사이가 그렇게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중국은 내성이 길러졌고요. 유럽이 문제가 되겠죠. 유럽은 이 관세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하는 게 또 정치 평론가들의 내용입니다. 저희도 여기 그러고요. 중국은 오히려 그동안에 내성이 길러졌기 때문에 조금 약할 거다. 그런데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 또 그렇지 않죠. 물론 지난 주에 대한 상승에 대한 조정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은 트럼프가 나은지 바이든이 나은지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트럼프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또 바이든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무역 분쟁, 그렇지만 지금 무역에 관련돼서 분쟁은 이미 지난 8년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내상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업 친화적이잖아요. 통화 정책을 펼치는 기업 친화적인, 본인이 또 기업 오너 출신이니까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나옴으로써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미국에서 잡히기가 힘들 걸로 지금 시장 예상에서 국제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죠. 지금 장단기가 다시 역전돼서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에서 다시 장기 금리 올라갈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향후에도 미국에서는 잡히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또 있죠. 지금 미국의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지금 고용과 관련돼서 지금 이민자 정책을 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신규 공급이 없을 거다. 그래서 이민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때 멕시코 쪽에 거대한 담을 만들었습니다. 담벼락 만들었잖아요. 이런 내용들, 특히 감세 정책이라든가 또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민자 정책이라든가 이게 대표적인 트럼프 정책이잖아요. 또 재정 정책에서도 이렇게 크게 압박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채권을 더 발행하겠죠. 발행하는데 금리가 과연 5.5인데 이게 더 버틸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6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는 저금리 상태였잖아요. 저금리 상태였으니까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이게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었는데 지금 조금 상황이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정책이 가장 트럼프 본인이 기업가락에서 주식에 예전에 대통령 시절에도 거의 매일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할 정도로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식 시장에서는 아마 또 다시 호재로 보는 불확실성이 좀 사라진 거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좀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 해소됐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에 의한 수혜 업종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지금 약세였는데 트럼프는 좀 그쪽에 조금 더 우호론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더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또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정책을 본다면 재생에너지보다는 트럼프 쪽은 역시 원유, 채굴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테슬라가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채굴하고 광산업자는 아니니까 그런 쪽에서는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투자니까 중국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기업들이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지금보다 더 악화될 건 없어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를 미는 기업들이 있다겠잖아요. 테슬라 같은 것도 중국에 거대한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트럼프 쪽에서 조금 더 나은 경제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중국도 내수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래서 중국 시장은 단기적인 영향 이번에 충격이잖아요. 여기에서 나름대로 있겠지만 워낙 지금 저점에서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는 각자 판단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고점이었으면 큰 충격이었을 텐데 17년, 18년처럼 미중 패권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개의치는 않은데 하루 이틀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줄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내용이 조금 이 정도 선에서 트럼프를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행정부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 이게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좀 더 금리를 더 올리고 해야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금리를 내리는 쪽이잖아요. 어떻게 물론 8년 전 상황과 지금은 금리 차원에서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저금리였고 지금 고금리고 트럼프는 그 당시에도 금리를 인하해서 주시장을 띄우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지금도 금리가 다시 상승할 거다. 트럼프 정책하고는 안 맞죠. 정책은 안 맞는데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공급도 좀 차단된 상태 이런 것들에서 이게 좀 고민거리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고금리는 조금 더 미국 5.5%는 좀 더 진행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번에 주말에 대부분 분석가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채권 투자가 시기는 좋은데 이제 불확실성이 걷어졌습니다. 채권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미국도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굉장히 양날의 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을 것이냐. 또 금리는 인하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잡을 수는 없는 게 트럼프 정책이잖아요. 이 정도에서 지금 갑자기 주말에 사건이죠. 전 세계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테러 행위에 의해서 한번 요동쳤습니다. 다시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미국은 그런 점에서 힘이 큰 나라죠. 민주주의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된 나라에서 안정을 찾는 데는 쉽게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또 한번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